캐스퍼 판매를 맡은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마친 상태. 현대차와 협의를 했다? 주문을 받았다가 아니라 협의를 했다. 캐스퍼는 현대차 이게 아니라 현대는 판매를 맡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경차 하면 캐스퍼죠. 일단 경차인데 예쁘고 기존에 있던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좋죠. SUV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경차치고 공간도 의외로 꽤 넉넉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경차가 정말 경제적일까?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기름을 적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캐스퍼 타시는 분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일단 1.0L 자연흡기 터보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 이 자연흡기는 너무 안 나간다고 하고요. 최소한 터보는 사야 되는데 터보가 연비 리터당 12km밖에 안 됩니다. 아반떼 연비는 리터당 15.4km예요. 그러니까 아반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만원씩 내는 사람 캐스퍼 타면 50만원 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 경차라서 더 경제적일 줄 알았더니 아반떼보다 한 달에 10만원씩을 더 낸다? 야, 게다가 달리는 것도 나가는 느낌이 이 정도면 뭐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캐스퍼 전기차로 나온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전기차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죠. 엄청 경제적이기도 하고 달리는 것도 훨씬 시원시원할 거고,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희망회로 너무 돌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온다는 내용이 공식화됐습니다. 캐스퍼 전기차 이 얘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얘기가 나온 건 의외의 장소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여기서 사장님이 창립 3주년 축하 행사 연설을 하다 말고 갑자기 캐스퍼를 곧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원래 현대차라면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죠. 현대차는 신차 정보를 이렇게 흘리질 않아요. 왜냐면 신차가 나오는 계획을 너무 빨리 말해버리면 다른 차들 판매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아반떼 살려던 사람들이 아니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아반떼 살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네. 그럼 그거 사지 내가 왜 아반떼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차 정보는 항상 쉬쉬하는 건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외부 회사다 보니까 컨트롤을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하는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 GGM이라고 하는데, 이 GGM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현대차하고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가 신차 공개하기 전에 굉장히 똘똘 싸매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때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을 광주 공장까지 초청해서 차를 먼저 태워주는 일이 있었어요. 시승은 아니지만 차에 앉아보고 살펴보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희한한 게 현대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찍는 건 좋은데 차에 앉으면 안 된다, 차에 앉히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플루언서 영상들을 보면 차에 앉지는 않고 몸만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했죠. 아, 그건 되나? 안을 들여다보는 건 되는데 앉지만 마라, 약간 위험하긴 한데, 만약에 그냥 현대 납품업체였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현대에서 뭐 너네 자른다 어쩐다, 뭐 야 너네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 당장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죠. GGM 같은 경우는 차종 하나를 완전히 도맡고 있어요. GGM하고 싸우면 누구한테 이걸 줘?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GGM은 광주 지역을 완전히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잘못 보이면 광주한테 잘못 보이는 거예요. 요즘 세상 이렇게 갑을이 바뀌는 세상이라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GGM 사장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가 살펴보죠. 박광태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는 20일 본사 대운동장에서 열린 창사 3주년 기념식에서 내년 전기차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2024년 상반기에 시험 생산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설비를 하시는군요. 금방이네요. 내년이면은 뭐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금방 설비하시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스퍼 판매를 맡은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마친 상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뉘앙스 묘하죠. 이 차는 우리 차고 이 차의 판매를 맡은 현대차와 협의를 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퍼는 현대차고 우리가 생산을 하청받아서 우리가 하청을 잘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현대차와 협의를 했다, 주문을 받았다가 아니라 협의를 했다, 우리가 생산할 건데 팔 수 있겠어? 이런 뉘앙스. 캐스퍼는 현대차 이게 아니라 현대는 판매를 맡는 거다. 일단 자긍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죠. 현대가 디자인했고 설계했고 금형까지 심지어 만들어서 찍기만 하게 되는 상태로 준 건데, 금형 특허도 현대에 있어요. 이거를 그냥 생산만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자긍심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캐스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병행 생산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하시고요. 국내 경차 시장이 연간 10만 대 정도 팔리는데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경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은 엄청 확대돼 있는데 지금 제조사가 그걸 공급을 못 해줄 뿐이에요. 좋은 말씀이셨고요. 전기차 전환 기대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죠. 사실 경영 전기차는 인기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차 전기차가 있었으니까. 그때 레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고속 전기차였죠.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심을 조금 받는가 싶더니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이런 거 찍기도 했는데 저도 저게 과연 되겠나 했습니다. 경차를 도대체 4천만 원이나 주고서 어떻게 사나, 주행거리가 겨우 100km가 될까 말까 한 걸 어떻게 타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예전엔 다 이 정도였어요. 전기차라는 게 다 어떻게든 작아지고 어떻게든 배터리를 적게 넣고, 이게 목표였습니다.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에다가 7-80kWh 배터리를 집어넣고 주행거리는 무려 400km를 가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없었으면 아예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경차, 소형차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안 팔리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보여지는 걸 중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차형 자동차를 누가 비싼 돈 주고 사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사실 요즘 전기차들 한번 보세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게 태반이죠.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EV6 이런 차들이 주력인데 이거 다 5천만 원 넘어요. 6천만 원도 넘습니다. 6천만 원이면 뭐야? 제네시스 G80, K9 이런 정도의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작고 주행거리도 좀 짧더라도 실용적이고 저렴한 그런 전기차가 반드시 나와줘야 될 때가 된 거죠. 실제로 미니 일렉트릭 같은 전기차 처음 나올 때 보면요, 주행거리가 159km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사냐 이랬었죠. 근데 지금 판매량 보면 벌써 866대? 괜찮습니다. 잘 팔리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주행거리 전기차, 작은 전기차는 안 팔릴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레이는 왜 안 팔렸냐? 레이는 그냥 차가 예쁘지 않고 이 성능이 그때 너무 형편없어서 안 팔린 거지. 요번에 레이 새롭게 전기차로 또 나온다는데 이거 나오게 되면 역시 가능성이 있어요. 경차 전기차는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볼만 해요. 아니, 우리나라 도심 환경을 생각해보면 차가 많이 막히고,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막히는 길을 가면 연료를 계속 태우지만 전기차는 막히는 길을 갈 때는 연료가 전혀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처럼 많이 막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좋고 땅도 넓지 않아서 주행거리도 조금씩 짧고, 게다가 매일 충전할 수 있으면 주행거리 짧은 전기차 괜찮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EV 지금 꼭 나와줘야 되는 차입니다. 작고 주행거리도 좀 짧겠지만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저렴할 테니까요. 내년에 레이 EV 나오는데 캐스퍼 EV도 최대한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캐스퍼 EV 어떻게 만들어질지 살펴보죠. 지금 테스트카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캐스퍼 하나에 넣자고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다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넣을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고요. 사다 쓸 거라고 합니다. 현대는 미국의 보그오너한테 A 세그먼트용 전기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IDM146이라는 모듈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그냥 A 세그먼트 차에서 엔진을 빼고 그 자리에다 쑥 집어넣으면 바로 엔진처럼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고 아주 작게 축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변속기에서 드라이브 샤프트 나오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넣고 거기다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배터리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머리 공간이 충분한 차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바닥에다 깔면 돼. 밑에 깔면 아무도 몰라요. 티나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아서 밑에 깔고 시트를 조금만 높이면 이게 전기차인지 가솔린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전고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동차가 전동화로 전환할 때 굉장히 편리한 거죠. IDM146 이 모듈은 동작 전압이 400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V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800V 시스템은 안 될 것 같고요. 출력은 75kW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100마력 정도 되고요. 지금 나오는 캐스퍼 터보 모델하고 출력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에 토크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경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밀고 나가는 느낌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요, 최대 40kWh 배터리까지 탑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320km 가능하다.
고 하는데요. 아유, 그러면 제가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이 320km 거리는요, 아마 절대로 우리나라 기준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2일 것 같아요. 200km 이상 나와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차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격대는 얼마나 될까? 현대차가 이전에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2만 유로 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2,700만원 이 정도 되는 건데, 야, 훌륭합니다. 그래? 요즘 유로가 1,350원이나 해? 언제 그렇게 올랐지? 아니, 그러면 2,700만원이라고 치고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1,000만원을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700만원이에요 1,700만원 진짜 싼데요. 그리고 유럽보다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하가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1,000만원? 는 무리지. 1,000만원 무리지만 어쨌든 1,000만원 중반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스퍼 가솔린 모델 가격을 보면요, 사실 은근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풀옵션이 2,000만원이잖아요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이 어떤 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깡통 트림으로 나오진 않을 거잖아. 이 평범한 수준,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면 캐스퍼 터보 모던 이 트림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685만원.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 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잘 팔릴 수밖에 없죠. 나 같아도 전기차 사겠다. 여기서 또 하나,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사장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 앞부분 디자인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을 하셨어. 앞부분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런 것까지 언급하셔도 되는 건가? 지금 캐스퍼 디자인 앞부분 뭐 괜찮은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바꿔주실지 어쨌든 기대됩니다. 네, 캐스퍼 전기차 무척 기대되죠. 그러면 이 차를 생산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면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금은 캐스퍼 한정만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 GGM 공장 처음 만들 때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들겠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요. 그래서 캐스퍼 생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가지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아니죠. 광주시가 만든 일자리잖아요.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광주시, 광주은행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1% 갖고 있고요, 광주은행이 11%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지분이 19%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투자사가 되게 많아서 무려 37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약속을 하고 만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공장에서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는 우리가 파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노조 입장에서는 너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나 파업,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들어주면 좋고요, 제가 파업은 못하죠 이렇게 하면 사실 협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통지한 대로 받는 거죠. 임단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35만 대 금방 달성할 수 있나? 작년 9월에 첫 양산하고 지금 1년 됐어요. 1년 동안의 누적 생산량 지금 4만 5천 대를 돌파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목표가 총 5만 대라고 하거든요.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속도로 35만 대 생산하겠다고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연봉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너무하죠. 어쨌든 실제로 캐스퍼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요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직원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캐스퍼 이후에 신차 생산 로드맵이 불투명하다, 이거 경차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우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근로자들이 줄줄이 이탈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지, 이거 차라리 그냥 민간에 매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다고 해요. 근데 민간에 매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 임금이 얼마나 낮기에 그렇게 난린가? 평균 연봉을 보면 3,500만 원입니다. 고정이에요. 동종업계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그렇게 낮은 일자리는 너무 나쁜 일자리 아니냐 이랬기 때문에 원래는 연봉이 좀 낮은 대신에 광주시 정부가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옆에 아파트도 짓고 뭐 등등등 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난립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계속 나온다고 하고, 지금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크다고 해요. 아무래도 캐스퍼 후속 차종을 생산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해주시겠죠 뭐. 캐스퍼 같은 차가 잘 돼야지만 전기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의 총량은 제한적이에요. 어쨌든 화학물질이 필요하고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한 상태죠. 근데 그걸 비싼 차들이 큰 돈 들여서 갑자기 70, 80kWh, 뭐 100kWh 이상 되는 그런 배터리를 한 번에 가져다가 한 번에 자기 차에 실어버리면 그거 보급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아니에요. 럭셔리 차일수록 그냥
그 자리에 있거든. 그리고 그 럭셔리 차를 사는 사람들은 차를 또 여러 대 사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주행거리가 긴 차에다 보조금을 더 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전기차들이 초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굉장히 럭셔리한 제품이에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작은 차들의 보조금을 제대로 줘야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좀 막을 수 있고 좀 진짜 친환경이고 진짜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캐스퍼 꼭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